내일 귀국을 앞둔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이 대선 주자 입장으로는 처음 언론을 상대하는 자리였는데요.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준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반기문 캠프 임시 사무실입니다. 예. 자, 사실상 오늘이 반기문 캠프로서는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기자간담회가 열린 곳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예. 반기문 캠프 측에서는 이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좁은 공간에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리면서 통로, 빈 공간 바닥에까지 기자들이 끼어앉았습니다. 한마디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대훈 대변인은 오늘만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양해해달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 캠프가 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는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만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예, 반 전 총장이 귀국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거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었는데요. 이건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반 전 총장이 이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탄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일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 전 총장 측도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그냥 공항에서 차로 바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재훈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이 반 전 총장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속철도도 한번 타보고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공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호 같은 걸 외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이 지지자들에게는 가급적 공항에 나오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하철 안 탄다 이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반 전 총장 앞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만날지 또 어디를 갈지 이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한 메시지는 오늘 없었습니까? 사실 오늘 반 전 총장의 직접적인 발언이나 메시지 이런 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대변인은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건 어려운 일일 것 같다. 그래서 설날 이후 전국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설 연휴 이후에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반 전 총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분위기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생, 화합 이런 단어를 강조를 많이 하면서 국민을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또 반 전 총장이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공식 행사도 가급적 자제하겠다 이런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일단 특권층 또는 이 여의도 정치라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때문에 당분간 정치 세력과의 접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바닥 빙심을 좀 풀고 또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보다는 국민들을 먼저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독자 행보를 이어갈지 이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올해 대선판의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한데요. 예. 반 전 총장 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 연휴 때까지는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답을 취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독자 행보에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딱히 지지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당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전부터 줄기차게 반기문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는데 이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하는 이른바 이 제3지대 통합을 위해서도 당장 어느 당에 합류하는 건 좀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인 겁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이 반 전 총장이 창당을 한다 이런 것도 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창당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3지대 통합을 시도하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근데 반 전 총장을 향한 범여권, 이 구애 전략 줄기차게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으면은 이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나설 그럴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그렇죠. 예.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현재 당내 갈등 수습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반 전 총장에게 매달리고 그렇게 안 한다. 반 전 총장이 내는 정책도 정치적 비전도 없는데 반기문 하나 보고 우리를 따라가서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반 전 총장을 따라 당내 이 추가 탈당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제 이를 단속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다만 이 발언을 보면 이 반기문 영입보다는 당 개혁이 먼저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기문 이 총장 전 총장에게 함께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는데요. 예. 이 그 밑바탕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당 대권 주자들과 이 멋진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제3지대 통합의 중심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대선 후보 추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이 바른정당 대권 후보의 다른 주자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반 전 총장에 대한 혹독한 검증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꽃가마를 태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 전 총장이 진정 바라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이 귀국해 어떤 발언을 할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귀국해서 어떤 말을 할지 첫 마디가 뭘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반 전 총장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반 전 예.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인간적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 반기문은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일당 입장도 함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가 대선에 불리하다 이런 내용의 개헌 보고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반 전 총장의 귀국을 민주당 측에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반 전 총장과 연대 문제로 당내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세력을 키우는 게 먼저라면서도 반 전 총장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 같은 연대설에 불편한 기색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국민의당은 오는 15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데 새로 들어설 당대표가 어떤 기조로 대선전을 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치부 전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